어미의 산고 끝에 태어난 돼지 한 마리. 6개월 후 110kg이 되면 도축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달걀을 낳기 위해 태어난 산란닭들.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산다. 닭들 중에는 부리가 휜 닭, 털이 빠지고 살갗이 벗겨진 닭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수천 년간 인간을 위해 키워진 농장 동물들. 이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할까? 한 돼지 농장. 칸막이가 설치된 이곳은 새끼를 낳는 암돼지들의 집 스톨이다. 돼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가는 스톨의 크기는 1.1제곱미터. 제한된 공간에서 돼지를 키우면 사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그만큼 생산성은 높아진다. 같이 이동할 때 수정시킬 때 새끼 날 시기 돼갖고 여기 올 때만 고개에서 나오는 시기에만 걷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갇혀서 350일 이상 적은 공간에서 많은 돼지를 사육할 수 있고 일반 농가들이 다 똑같아요. 1년 중 350일을 갇혀 지내는 어미 돼지. 스톨은 옆으로 몸을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다. 제작진이 스톨의 크기를 재어봤다. 세로 175cm, 가로 60cm, 감옥이 따로 없다. 풀 속에 딱 갇혀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뭐 추우면은 뭐 집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우면 나온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시세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제한된 사료, 제한된 공간. 스톨 안에서 돼지는 본성을 잃어간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창살을 물어뜯는 이상 행동을 반복한다. 돼지는 자연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사는 동물. 하지만 스톨에 갇힌 돼지들은 3년 후에 도축된다. 모돈, 즉 어미 돼지는 새끼를 낳는 게 주요 임무다. 더 많은 새끼를 빠른 시간에 낳도록 하기 위해 농장에선 인공 수정을 실시한다. 이때 수퇴지가 등장한다. 암퇴지의 배란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수퇴지를 보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다음 암퇴지의 등을 눌러준다. 이게 몇 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짧게는 2, 3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 스톨에서는 모돈의 임신 주기를 앞당길 수 있다. 1년에 한 2.3번 오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3번, 14번 정도 같아요. 몇 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새끼 낳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3년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지. 더 설탕에 가야지. 오직 번식만을 위해 태어난 암퇴지. 수정이 끝나면 새끼 낳을 준비에 들어간다. 수정 114일 후 암퇴지는 분만 틀에 들어가 있다. 이 틀은 분만을 앞둔 임신돈이 생활하는 곳으로 1950년대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돼지가 분만할 때 새끼 돼지의 압살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분만 틀은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공간. 이곳에서 분만이 이루어진다. 암퇴지의 진통이 시작됐다.
옆으로 눕는 것은 분만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잠시 후 첫 번째 새끼 돼지가 태어났다. 돼지가 처음 만나는 세상은 차가운 철제 바다. 출산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된다. 자연 상태에서 돼지는 토구를 파고 그 안에 새끼를 낳는 습성이 있다. 이곳에선 불가능하다. 새끼 한 마리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철제 바닥은 일어서기조차 힘들다. 갓 태어난 돼지들은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는다. 젖의 수는 8개에서 10개. 젖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네 시간에 걸친 분만. 어미는 지친 상태다. 이때 인기척이 나고 약품과 도구가 등장한다. 농장 관리자는 우선 어미 돼지에게 주사를 놓는다. 무슨 주사일까? 분만 뒤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사를 놓는 것이다. 잠시 후 관리인이 새끼 돼지들을 들어올린다. 새끼를 데려가자 어미가 불안해한다. 새끼 돼지들의 꼬리를 자르는 중이다. 이렇게 자르는 건 서로 꼬리를 물어뜯어 상처가 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번엔 새끼 돼지들의 이빨을 자른다. 젖을 빨 때 어미 젖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취도 하지 않고 수의사의 도움도 없다. 돼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것은 낯선 공간, 아프고 혹독한 신체 훼손의 기억이다. 꼬리와 이빨이 잘린 새끼 돼지는 다시 어미를 찾는다. 하지만 분만 틀은 어미와 새끼를 만나지 못하게 갈라놓았다. (3주) 후 제법 살이 오른 새끼 돼지들은 좋은 젖을 차지하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한다. 낯선 것을 보자 호기심을 보이는 새끼 돼지들. 이제 강제로 젖을 떼야 한다. 어미가 재임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미와 떨어진 새끼 돼지들은 여럿이 생활하는 우리로 보내진다. 젖을 일찍 뗀 어린 돼지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 공격적이 된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비육돈이 자라는 돼지우리. 이들 또한 비좁은 우리 안에서 밀집 사육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돼지는 원래 배변 장소와 휴식 장소를 구분하는 청결한 동물. 그러나 서로의 대소변이 뒤섞인 시멘트 바닥에서 평균 이상의 몸무게가 될 때까지 살을 찌우는 게 전부다. 무게가 110kg이 되면 도축장으로 향한다. 한 번도 농장을 벗어난 적이 없는 돼지들에게 우리 밖의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운송 차량에서 계류장으로 옮겨지는 동안 돼지들은 쉽게 내리려 하지 않는다.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계류장은 도축되기 전 안정을 취하며 대기하는 장소다. 자꾸
있어요. 샤워 지금 나오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기분 좋게. 샤워는 도축 전 돼지의 몸을 세척하는 과정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돼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돼지를 도축할 때 주로 전기 기절법을 시행한다. 이때 약 5%의 돼지는 의식이 남아있다고 한다. 돼지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된 것은 약 4,800년 전.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1,4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됐다. 우리나라 그 식육 소비의 50% 정도를 돼지고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20kg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양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 돼지를 길러서는 그 소비량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약적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돼지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육류는 바로 닭이다. 농장장은 달걀을 꺼낼 때 유난히 조심스럽다. 암탉이지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간 게 있고, 하나는 품으려고, 새끼를 까려고. 알을 품는 암탉은 신경이 예민해져 공격적이 된다. 암탉은 알을 품기 시작한 후 5일 동안은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이리저리 알을 굴리는 건 알에 체온을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포란 21일째 병아리들이 깨어났다. 어미닭을 따라 세상 구경에 나선 병아리들. 자연스럽게 바닥을 긁고 모래 목욕을 한다. 날개를 푸덕이고 횃대에 오르는 것 또한 닭이 타고난 본능이다. 나뭇가지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횃대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쉴 때는 자기 깃털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나와 있을 때는 날개를 푸덕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산업의 발달은 닭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부화장 기계 속에서 깨어난 병아리들. 병아리 숫자는 대략 한 900마리 정도. 1년에? 색깔이 노란 거는 이제 숫병아리가 되고요. 갈색은 앞병아리가. 품종 개량을 통해 암수 구별이 한결 쉬워졌다. 암수의 구분으로 병아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선 노란 수컷을 골라낸다.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수평아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노란 수평아리는 어떻게 될까?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삼계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신랑계에서는 이제 알 낳는 게 암탉만 알 낳기 때문에 수평아리는 이제 안 돼요. 일반 농가에서.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암평아리들.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제일 먼저 하는 건 부리 자르기. 이곳에선 첨단 장비를 이용해 생장점만 제거한다. 병아리의 부리를 자르는 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쪼거나 계란을 쪼아 먹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적외 정도에서 잘하지 못하게끔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시키는 안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배당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밀집 사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대처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하는 겁니다. 자동화된 기계 덕분에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도 백신 주사까지 맞춰서 내보낸다. 마치 과자 공장처럼 갓 태어난 병아리들은 자동화된 레일 위에서 모든 일이 순식간에 결정된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농장으로 옮겨진다. 한 산란계 농장. 부화한 병아리들은 6개월 후 달걀을 낳기 시작한다. 층층이 올라간 아파트형 구조. 닭들이 평생 갇혀 지내는 케이지다. 케이지 하나에 닭 2~3마리. 한쪽 날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 그렇다면 케이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가로 30cm, 세로 40cm의 케이지는 A4 용지 하나로 가려질 만큼 협소하다. 또 다른 한 산란계 농장. 창문이 없어 닭은 햇빛조차 볼 수 없다. 3,000평 규모 6층으로 이루어진 케이지에서 수만 마리의 닭들이 산다. 이들 역시 케이지 신세다. 빽빽하게 밀집된 공간에서 옴짝달싹 못하며 평생을 갇혀 지낸다. 지금 한 6만 수 정도 됩니다. 최대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창문이 없는 무창개에서의 특징은 햇빛과 바람 등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이다. 유창개에서에 비해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명으로 산란율도 높일 수 있다. 어둡게 키워야지 개나 쪼는 게 덜하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어느 정도 산란을 유지할 정도의 빛이면은 그래서 충분히 어둡게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량 밀집 사육은 동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그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어떤 닭은 부리가 잘려 평생을 기형으로 살아가고 어떤 닭은 비좁은 케이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닭을 키우는 육개 농장. 창고 같은 농장 안에는 수만 마리의 닭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사육 밀도가 높아 닭의 본능대로 날거나 모래 목욕을 하거나 서열을 따지기에는 무리다. 수가 많은 탓인지 닭의 건강 상태도 취약하다. 기형이 된 닭. 병에 걸린다. 온통 털이 벗겨진 채 살갗이 벗겨진 닭들이 한 공간에서 한 모이를 먹고 살아간다. (50일) 정도 자란 육개는 도개장으로 향한다. 살아있는 닭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와 쇠고리에 거꾸로 매달린다. 이제 생산 라인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도개 과정이 시작된다. 첫 단계는 실신기 통과. 거꾸로 매달린 채
전류가 흐르는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닭은 기절하게 된다. 감전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닭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2008년 우리나라는 약 6억 2천만 마리의 닭을 도개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 1인당 206개의 계란을 소비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닭과 돼지. 동물도 사람처럼 고통받지 않을 최소한의 자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약 600억 이상의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된 그 책임으로서, 동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인간된 책임으로서 도구적 관점에 의해서만 동물을 다룰 것이 아니라 저 동물도 사람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 기쁨도 알고 또 분노함도 알고 고통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계속 물건 다루듯이 다루는 것은 좀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유럽에서 육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영국. 집약적 축산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는 광우병부터 구제역까지 농장 동물의 질병 문제가 집약적 축산의 폐해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우드브리지. 이곳엔 돼지를 방목해 키우는 농장이 있다. 여기에 있는 돼지에겐 개인 집도 있다. The piglets are born in here, and then they stay in there for 5 weeks. This green thing at the front, it's designed to keep them in, but once they get to 3 weeks old, they just jump out and go where they like. Good girl. 이틀 전 12마리의 새끼를 낳은 암돼지 가족. 집은 추위와 야생 동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해준다. Oh. So that one's 2 days old, and he's going to stay in this hut for 5 weeks, and then he'll be weaned, and then he'll go into our outdoor weaning accommodation. The straw in there is just really to create a nice comfy environment, just so that they're laying nice and warm. 어느 정도 자란 돼지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논다. 집은 토굴에서 새끼를 키우는 돼지의 자연적 습성을 최대한 배려한 행태다. 어미와 새끼는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형제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 오후가 되면 어미 돼지는 진흙 속에 몸을 비빈다. 진흙 목욕 중이다. 이렇게 한바탕 뒹굴고 나면 더위를 식힐 수 있고 몸에 있는 기생충이나 벌레도 털어낼 수 있다. 자신의 본능과 돼지의 생태에 충실할 수 있는 사육 환경 덕분에 돼지는 행복하다. 농장장인 마크 씨도 처음부터 돼지의 복지를 고려해 방목형으로 농장을 운영한 건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집약적 축산을 했었다. 이곳은 빈 채로 남아있는 예전의 돼지 농장. And this is a typical European pig system. This is what you'll find all throughout Europe. And this pen would hold, say, 15 pigs, and there'd be food and water in here. No bedding, very little room, and that's your intensive production. 지금도 약 70%에 달하는 영국 농가들이 밀집 사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소비자들의 요구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한 시민단체가 언론에 공개한 돼지의 사육 환경에 대한 영상 자료다. 스톨과 분만 틀을 사용하는 모습, 비위생적인 돼지 축사 등은 영국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장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SPCA has recognised that, and farmers have recognised that, and because we have a public that's increasingly interested in farming and methods of farming, I think that's why we've been able to move, forward so much on animal welfare. And most farmers have obviously gone down the welfare route because that's what the consumers wanted, and that's where the extra profit has been. 영국 동물학대 방지협회 1824년 동물 복지를 위해 설립된 이곳은 1990년대부터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프리덤 푸드 마크. 영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서 인증하는 이 마크는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농장 생산 제품에 부여한다. In the last, say, 50 years, starting in Western Europe and the US, but also spreading around the world now, we've seen a kind of intensification of farming, large numbers of animals being farmed, come up in the last 20 years or so. We're seeing animal welfare problems, animal health and welfare problems, sometimes meat safety or meat quality problems, which come out as a result of poor welfare, poor animal health. 밀집 축산이 육류의 질과 안전상의 문제로 이어지자 시민들도 열악한 농장 동물들의 사육 방법에 반기를 들고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런 과정에서 동물 복지의 개념이 생겨났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동물 복지 지침에 동물의 5대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Based on the 5 freedoms, and one of those freedoms is to act naturally, behave in a normal way. Now we know when it's in a building it can't behave totally normally, but it should be given room to turn around and itch itself and move to somewhere that's more comfortable or to somewhere where there's less light or more light or whatever it wants. 런던 근교의 한 양계 농장. 여기는 프리덤 푸드에 가입된 곳이다. 농장주는 양계장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Before we go in with the hens, we have to tell the chickens we're coming. 양계장 안에는 여느 농장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닭이 한데 모여 있다. We would call the pop hole. In the mornings at 7 o'clock, I come round the outside of the shed, open all these up, and that gives access so the chickens can go outside. 닭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가니 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닭들은 이곳에서 본래의 생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닭을 위한 놀이터와 횃대,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보장받는 닭들. 대접이 다른 만큼 달걀의 급도 다르다. Premium for free-range eggs, so at the moment, profit-wise as well, we are probably a bit better off as well as spiritually and environmentally with free-range. 그렇다면 복지를 실현한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달걀에 찍힌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One will be free-range, 3 will be cage production. We print on for traceability, so once the eggs
leave the farm, everyone would be able to tell where they were laid, which country, which farm indeed, and what type of production. They can tell on which farm. 달걀에 찍힌 이력을 보고 소비자는 동물 복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농장들에 점차 확산돼 가는 중이다. 또한 농장 동물의 생산품 중에서도 동물 복지를 실현한 상품들을 볼 수 있다. 동물 복지를 의미하는 프리덤 푸드 마크. 가격은 일반 육류에 비해 20% 정도 비싼 편이다. For the welfare of the pigs themselves,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re kept in smaller cages. A lot of media talk about the bad things that happen with chicken here. Oh, I see. So I was trying. I know it's a bit more expensive, but I feel it's worth it. 인도적으로 사육된 농장 동물임을 뜻하는 프리덤 푸드. 이 안에는 동물에 대한 연민과 식품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동물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는 어디쯤 와 있을까? 축산물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한 농장. 보다 위생적 환경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 실현은 아직 먼 얘기다. 아직도 우리 그 농가들의 그 사육 여건이나 환경은 사실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그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우리는 아직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서부터 시스템적인 게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의 우리 양돈업계의 현실입니다. 동물 복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생산성, 경제성, 시스템 구축까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게 한국 농가들의 현 주소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돼지를 기르는 농가 수는 58% 감소했지만 총 사육두 수는 24% 증가했다. 밀집 사육의 결과다. 밀집 사육은 동물들의 질병 전파와도 관계가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 질병이 발생하면 빠르게 퍼져나간다. 밀집 사육으로 인한 피해는 닭 농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저기 죽어 나뒹구는 닭이 쉽게 눈에 띈다. 이렇게 폐사율이 높고 질병의 발생은 많아지자 늘어난 건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의 사용이다. 수의사 처방제 없이 약을 사용해 항생제 남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농가의 의식 변화로 항생제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WHO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은 다른 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노력들을 먼저 기울인 후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항생제를 선택해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노력, 즉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다든지 뭐 그 먹이의 질을 높여준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은 강조하지 않고 우선적 손쉽게 항생제를 먼저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남용은 내성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보통의 양, 기존의 항생제로는 병이 낫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양을 쓰거나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할 만큼 내성이 강해졌다. 축산 농장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적인 개선, 특히나 이제
그 복지를 고려하는 뭐 지금 이제 EU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축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또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그 빠른 길인 건 맞습니다. 한국과 EU의 FTA 협상 테이블. 안건 중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조항이 협력적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산업동물의 비교 우위에 관한 경쟁력을 가름하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에는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상황에 복지를 적절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생존 기반 자체를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동물 복지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농림수산식품부에는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계가 생겨났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농장동물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다. 이게 동물보호법령집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농장동물에 대한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령집에는 농장동물의 운송 시 지켜야 할 것과 도축 시 따라야 할 항목들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시설의 적정 면적도 기준안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보호법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91년도서부터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그 정부도 이제 그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인증제라든가 또 동물복지축산식품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식품 매장. 최근 이곳엔 무항생제, 유정란과 함께 새로운 인증 마크가 눈에 띈다.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로 표시된 달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조금 더 이제 좋은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고객분들이나 뭐 저희도 정확하게 안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고객분들이나 요거에 대해서 아직 인지나 뭐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매장 한쪽에 설치된 화면에는 달걀 사육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경남 하동에서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정진후 씨.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도 어떤 그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윤리는 이제는 지켜줘야 되는 거지 않느냐. 이제 저희들 나라도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정진우 씨는 닭을 방사해서 키운다. 닭은 탁 트인 공간에서 본성에 충실할 수 있다. 이는 농장주가 닭의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게 닭들이 알을 놓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난상이라 그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칸칸이 지금 산란을 해놓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닭은 알자리라든지 잠자리는 한 번 딱 정하면 평생을 바꾸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상 안에는 자연 상태에서 낳은 달걀이 들어있다. 케이지에서 낳은 달걀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처럼 이거는 지금 계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도 계란이 거진 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흰자와 노른자의 단단함은 신선함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노란 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농장에선 달걀을 분리하고 담는 일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된다. 용역하고 오늘 전체 몇 팩이야? 몇 개야? 오늘요 60개요. 가격은 일반 달걀보다 비싼 편. 하지만 입소문 덕에 단골이 많아졌다. 산란율이 일반 그 관행 양계에 따라갈 수는 도저히 없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산란율의 감소 자체를 저희들이 고부가가치적인 계란으로, 그래서 고급 계란의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성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장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설문조사 결과 58.5%,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생산물을 구매할 의사는 52.3%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복지적 차원을 고려한 제품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이라는 걸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그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들이 훨씬 더 소비자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육 환경에 대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더위를 식히려고 본사 외벽에 물을 뿌려주는가 하면 돼지를 위한 약재도 직접 만든다. 이게 뭡니까? 매실이에요. 매실이요? 그 이유자돈들한테 그 장염이나 대장균 설사 이런 것들에 매실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 전에 매실하고 설탕하고 효소 처리해가지고 이게 담그는 겁니다. 이 농장의 돼지는 항생제 대신에 매실 효소를 먹게 될 것이다. 이곳은 임신한 돼지들이 생활하는 돼지우리. 이제 임신 한 90일 정도 됐죠. 말기에 충분히 지들이 뛰어놀면서 운동도 하고 이 왕겨를 제법 잘 먹어요. 바닥에 왕겨를 깔아 푹신하고 깔끔한 환경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우리 안에는 임신한 돼지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 사용한 왕겨는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리고 돼지의 이동이 가능한 스톨도 직접 만들었다. 지가 물 먹고 사료 먹고 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면서 주둥아리로 저 내려와 있는 부분을 쳐 올리면은 이렇게 딱 닫혀요. 지가 물 사료 먹고 이게 후진을 하면서 엉덩이로 이걸 하면 이게 열리게끔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무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딱 닫히는데 일반적인 스톨에서는 무릎 관절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해가지고 분만세에서 난산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나간 그 모돈들은 새끼도 잘 낳고 난산 걸리지 않고요. 권명순 씨가 개발한 작품은 또 있다. 바로 분만틀. 여느 분만틀과는 달리 이동도 가능하고 움직임도 한결 수월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어떤 표준이 돼 있지 않는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지금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거의 완벽한 일반 분만틀에서 사고도수 이하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만틀에서 분만 사고가 덜해요. 분만을 잘하고. 기존 틀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개조한 분만틀. 어미는 이 안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출산 후 새끼들과 떨어질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사육 환경에 맞게 동물 복지에 한 발 다가가는 권명순 씨. 그는 이러한 노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다. 또 도와주고 먹기도 자주 먹습니다. 이게 많이 먹고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들의 어떤 환경하고 다른 환경에서의 어떤 조건을 양변농가가 갖춰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정말로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선호하리라고 보고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은 오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육되고 있다. 어미 품에서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 헤매는 새끼 돼지처럼 이들에게도 타고난 본성이 있다. 저 동물도 사람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 기쁨도 알고 또 분노함도 알고 고통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의 날갯짓이 가능한 공간,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자유, 이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요구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는 생산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물 복지로 가는 길, 곧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Thank you.